그래서 블렌딩은 끝났어요. 블렌딩 원칙 하나는 오늘 배우셨고요. 근데 이제 아로마 오일 사용 시 주의사항 나오는 거 볼게요. 18페이지. 일단 여러분들은 세라피를 하실 거예요. 그냥 방향제가 아니고 세라피를 하실 거기 때문에 100% 천연을 사용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세상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한약하고 아로마 컨셉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경동시장 가면 널려 있어요. 경동시장 가시면 그 가게 주인께서 중국산과 한국산을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섞어놓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가게 주인도 구분 못해요. 분류해 놨을 때만 보고 가능하고요. 섞이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한약 지으러 한의원 가시죠? 여러분들이 지어먹는 한약이 100% 국산이라고 확신하세요? 아무도 안 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냥 한 선생님이 알아서 그나마 좋은 거 골라주셨을 거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로마가 한약하고 유통이 거의 똑같아요. 향을 맡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물들이요, 약으로 쓰려면 원산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국산, 국산. 이건 농약의 문제가 아니라 원산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약용식물은 원산지가 있어요. 이 쬐끄만 땅에서 인삼을 살래도 수삼 사실 거면 다 금산 내려가요. 가공된 건 정관장에 있지만 수삼은 내가 눈으로 보고 사야 돼서 금산을 내려가요. 외국 사람들이 코리안 진생을 겁나 사랑해요. 미국에 인삼이 없어요? 널리고 셌어요. 캘리포니아 산삼이 그렇게 많대요. 그럼 얘는 약효가 없어요? 있어요. 뭐가 없대는데. 사포닌 함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성분이 몇 가지가 약한 거예요. 얘 약재로 써요, 서양 인삼도. 하지만 사포닌만 봤을 때는 코리안 진생이 가장 좋아서 캐나다, 중국의 정관장이 성업 중이에요. 왜냐하면 한류 스타들이 다 물고 나오잖아. 정관장 그 튜브. 엄청 팔린대요. 정관장이 그거 넣어가지고 광고 넣어서 대박 쳤어요. 송중기가 빨아먹고 누가 빨아먹고 다 먹잖아, 드라마마다. 예. 그래서 되게 잘 팔려요. 그 이유는 코리안 진생이 워낙 유명해요. 그럼 얘는 약용식물이에요. 그쵸? 양리작용을 낼 거니까 원산지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한약도 섞어놓으면 몰라요. 아로마 섞어놓으면 몰라요. 보통 유통을 5번을 거쳐서 아로마랑 한약의 유통이 굉장히 비슷해요. 몰라요. 그래서 아로마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로마 먹는 거 이해하세요? 먹을 수 있거든요. 컨셉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생강 오일이 있어요. 생강 통째로 드시죠? 거기서 짰어요. 제대로 짰으면 먹을 수 있어야죠. 우리 거 100% 순수한 오일인데 못 먹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레몬에서 100% 순수하게 뽑았는데 못 먹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뭔가 섞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로마는 식용 가능한 식물에서 뽑았으면 먹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유통해서 막 섞이니까 먹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는 못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이 회사 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산지와 직거래예요. 그래서 중간 유통을 안 거치고요. 화학적으로 다 화학 성분을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 세라피 기준에 못 미치는 건 전량 폐기해요. 한동안 페퍼민트가 한국에 안 들어왔었어요. 비들렛을 구성하는 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유효 성분이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캡슐이 있죠. 이 캡슐이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이 캡슐을 싸는 이 캡슐에 뭐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비타민C를 넣었는데 비타민C가 너무 조그마다 보니까 어디에 많고 조금 들어간 데 있었나 봐. 그거 걸려서 8개월 동안 얘가 못 들어와. 전량 폐기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 드세요. 나만 먹기 미안하다. 아이 좋아. 내복이야. 그래서 저는 이 회사 걸 믿고 쓰는 거예요. 세라피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 뭐예요? 페퍼민트요. 매워요. 해보세요. 시원하죠? 드시면 좀 있으면 트림 올라오실 거예요. 소화 잘 돼요. 근데 아로마 수업하시면 이제 익숙해지는 게 뭐냐면 비염에 좋은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염증을 잡아주고 붓기를 빼주고 이런 게 있는 이런 것들을 비염을 만드는 거예요.
100% 천연 성분의 오일을 사용하셔야 돼요. 원산지가 정확한.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패치 테스트를 굉장히 고농도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데 제가 이 아로마 제가 말하는 거 보면 뒷다 민감해요. 저 친구가 우리 잘못 쓰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로마 이제 쓰려고 했던 아로마를 좀 갖다 놓고 그냥 팔 살짝 더 발라주세요. 여기 살이 조금 연해요. 딴 데보다 달라요. 얘기하는 5분 10분 안에 아무 변화 없으면 쓰셔도 되세요. 근데 빨개졌어요. 그럼 원액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희석해서 한 번 더. 그 오일만. 근데 빨개졌어요. 그럼 빼세요. 일단은. 모든 위험성을 줄여야 되니까. 예. 근데 멀쩡해요. 그러면 쓰셔도 되시고요. 그분은 딴 사람보다 농도를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신 피부일 수 있어요. 패치 테스트 거치는 게 좋긴 한데 친한 친구한테는 그냥 보통 주죠. 그래서 야 빨개졌어. 지집에 예민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친구가 속 너무 못하고 친구 소개시켜줬어.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조심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오일 원액을 눈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난 안 된다고 봐. 진해. 큰일 나요. 근데 애기들은 넣을 수 있어요. 진짜요? 애기들은 지들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는 거지. 원액이 주르르 흘러서. 이렇게 넣진 않아요. 그냥 주르르 흘러. 애들이 옛날에 어떤 애 뭐냐면 엘리베이션 향을 너무 좋아하니까 애가 머리 두고 부어버리더라고. 6살짜리가 그럴 수 있지. 붓는 거 너무 좋으니까 붓더라고요. 이러고. 그러니까 후훅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액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물로 씻어요? 보통 물로 씻어요. 근데 기름이에요. 물로 안 씻겨요. 그러니까 이 캐리어 코코넛 오일로 흘려서 다 씻어내린 다음에 찍어내세요. 계속 찍어내시면 돼요. 깨끗한 수건에서 찍어내시면 금방 빠져요. 이해되세요? 근데 사람들이 아프고 급하면 원액 발라요. 까드짓고. 봤어요. 아무리 아파도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에 세럼을 바르다 보면 피부 결을 타고 들어가요.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보통 오일 바를 때는 여기는 안 발라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다 바르면 그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일은 여기는 안 발라요. 딱 대놓고는. 그럼 여기다가 희석해서 오일을 바르시면 하루 종일 이 캐리어 오일 때 눈이 찜찜해요. 나빠지는 건 아닌데 좀 불편해요. 여기다가는 잘 안 바르고요. 요 근처 이렇게 안경 그리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눈에 뭔가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주위에다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가 되세요. 눈을 까지짓고 바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름이니까 열빛, 공기 노출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아로마가 이 가격들이 좀 있잖아요. 아까워서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화장대 위에 대충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너무 귀하다고 겨울 같은 양지 아랫목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휘발성이니까 다 날아가요.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자꾸 냉장 보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실온에 덥잖아요. 기온이 35도도 되고 하면은 좀 시원한 곳에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휘발성이라니까. 근데 계속 두시면 좋은데 꺼냈다가 뺐다가 하시면 더 나빠요. 온도 변화가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말 보관을 그렇게 해놓으실 거면 냉장고가 좋아요. 하지만 내가 이걸 계속 제대로 못 지킬 것 같으면 밖이 좋고요. 근데 냉장고에 넣고 쓰시면 몇 가지 오일은 못 쓰실 거예요. 안 내려와서. 너무 걸쭉한데 차가우면 더 걸쭉해서 베이스 노트 오일은 거의 못 쓰실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뭔가 작용이 알레르기 반응 부작용 어쨌든 쓰다가 뭔가 불편해요. 바로 멈추셔야 돼요. 그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소개해 주신 분한테. 왜냐하면 아로마랑 저도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우면 다들 이렇게 아로마한테 싸운지 몰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거 하시는데 제 회원 하나가 레몬그라스 수업을 받으시고는 얘기했죠. 레몬그라스가 목욕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블랙헤드가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몬그라스를 50%로 희석해서 1대1로 여기다가 바르셨어요. 근데 레몬그라스가 굉장히 따가워요. 그냥 바르시면 따가워요.
그럴 정도로 되게 피부작이 센 애예요. 걔를 발랐어요. 쟤 몰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 일주일에 봤는데 코가 반들반들 미이 나는 거야. 코만 하얘져가지고 강아지 마냥 이렇게. 그래서 루돌프인 줄 알았다니까. 코를 반짝거려가지고. 근데 안 예뻐요. 여기만 이렇게 안 예쁘더라고. 참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내가 아는 척을 안 하니까 답답했나봐. 쌤, 내 코 좀 보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아는 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되게 반짝반짝거려. 루돌프 같아. 불 들어오겠어. 내가 그랬더니 나는 말이 내가 블랙헤드가 고민이라서 레몬그라스 발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발랐어? 얼굴에 많이 쓰는 오일은 아니거든요. 50% 했잖아요. 아까 계산했었죠. 50% 원액 코코 반이에요. 안 따가워요. 따가워 죽는 줄 알았는데 참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3일 지나니까 정말 모공까지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100%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참아야지. 당연히 참아야지. 근데 누구는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대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레몬그라스 3%, 5%로 꾸준하게 바르시면 3일, 꼭 3일에 엎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한 일주일 열흘이면 없어지니까 좀 길게 잡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난 또 회원이 했다면 다 해. 그래서 집에 가서 써봐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50%는 너무. 그래서 30%로 섞였는데 2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따가워서. 화끈화끈거려서. 제발 아로마랑은 싸우지 마시고요. 다행히 그분은 다 먹어서 몸에서 효과가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뒤집어지시는 분들 계세요. 발진으로. 네, 그러면 이제 좀 오래 가요. 이게 피부감이 얇은 사람이 좀더 겉털이 많이 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체질인 것 같아요. 아로마를 쑥쑥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원액으로도. 아로마를 향만 맡고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면서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근데 딱 봐서는 몰라요. 써봐야 돼요. 그래서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쓸 때. 그 다음에 오일의 평균 수명이 2, 3년으로 개봉을 합력됐으면 좋대요. 이거는 세라피용으로 나오는 오일이라면 시중에서 보통 파는 오일들이에요. 뭘 섞었는지 모르는 오일들이에요. 진짜 원액의 순수한 제대로 된 오일은 유통기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트러스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봉하면 1년 내에 다 쓰셔야 되고요. 보통 시트러스 말고는 딱히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7번이요. 임산부나 이거 오타예요. 간질환자, 자자가 빠졌어요. 임산부, 간질환자, 당뇨, 고혈압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산부는 뭐든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맨 밑에 고혈압 환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쉬우시니까 해드릴게요. 고혈압 환자는 어떤 상황을 피해야 해요? 어떤 게 제일 위험해요? 혈압이 오르는 게, 오일 중에 혈압을 올리는 오일들이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해서야 되겠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이런 오일들은 저혈압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좀 알면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로마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레몬, 오렌지, 버가못 이렇게 감귤류계 오일들은요. 얼굴 원액 바르시면 까매져요. 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많은 과일에서 뽑은 애들은 햇빛 보면 까매져요. 여러분 화장품에 비타민C 들어있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밤에만 바르시는 거고요. 걔네가 하는 일은 미백이에요. 그쵸? 그러면 오일에 비타민C가 있어? 없어요. 하지만 비타민C 작용을 다 하고요. 비타민C가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광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굳이 바르실 거면 밤에 바르시는 게 좋으시고요. 노약자와 유아는 그냥 딱 봐도 조그마니까 조금 써야 되겠죠. 저 친구가 난 똑같이 쓸 수는 없어요. 나보다 작잖아. 그죠? 근데 애들은 보통 애들 기준 애들을 얘기하는데 등치가 나만하면 애들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오일 쓸 때는. 나하고 똑같다. 얘 성인 기준으로 쓰시고요. 대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정신적 연령이 아니라 신체 연령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쓰는데 그 어르신들은요. 막상 쓰기 시작하고 우리 엄마는 절대 희석 안 해요. 이제 원액 쓰세요. 쓰는데 노약할 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일 쓰려면 퍽퍽 들어가야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몸에서 필요로 한 게 하지만
얘는 에너지가 있는 물건이에요. 식물에서 바로 뽑았기 때문에 식물 에너지를 그냥 갖고 온 애들이고요. 심지어 그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휘져요. 가끔. 침몸살 아시죠? 침 맞고 몸살 아시는 휘져서 기운에 휘져서 그 도는 기운이 뭐 감당 못하면 몸살 나는 거예요. 아로마도 에너지 못 이기시면 몸살 나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는 들으시겠지만 노약자고 에너지가 센 오일들을 쓰실 때는 반드시 희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젊어요. 몸이 약해 젊으면 기본으로 깔고 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젊음의 에너지가. 근데 어르신들은 이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나쁠 때 훅 깔아졌다가 좋을 때 훅 올라가요. 평소에 멀쩡해요. 예,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은 처음에 굉장히 조심해서 농도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보관 방법은 아까 했어요. 그죠? 열, 빛 별로 안 친해요. 공기도 별로 안 친하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도 별로 안 친해요. 습기 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네들이요 석유화학계를 되게 잘 녹여요. 오일 강물 설명하겠지만 유튜브에서 레몬 오일 치시면요 스티로폼을 녹이는 동영상이 나와요. 5cm를 뚫는데 2초가 안 걸려요. 레몬 오일이 확 녹여요. 그러면 옆에 있는 천연 나무, 옷 아무 반응 없어요. 석유화학을 기름기를 되게 잘 녹여요. 기름때를. 석유화학 제품 다 기름이잖아요. 베이스가 기름이에요. 되게 잘 녹여요. 그래서 그 컵라면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 그냥 통과해요. 안 멈춰 중간에. 그냥 녹아 내려가요. 그래서 아로마를 플라스틱 병에 담으시면 플라스틱이 용출이 돼요. 이해되실까요? 원액을 절대 플라스틱 통에 담으시는 거 아니고요. 희석을 많이 하면 괜찮은데 원액은 절대 안 돼요. 이해하실까요? 금속이도 안 돼요. 하는 거막 플라스틱 통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건 희석된 걸 거예요. 희석된 거 같아요. 예, 희석도 비율 높으면 안 되지만 비율 낮은 것들은 괜찮아요. 금속도 안 되나요? 아로마 오일병 금속 하나도 없어요. 다 유리예요. 유리 사기가 많아요. 대부분의 오일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일 중에 80%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여요. 느린 것도 있고 반응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석유 화학계를 되게 잘 녹여요. 근데 개념들이 별로 없으시긴 하죠. 근데 뭐 내가 희석 3% 2% 희석 상관없어. 이런 건 희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섞였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물에다가 오일을 타 먹거든요. 이 500ml 한 두세 방울, 서너 방울 타서 먹는데 이걸 플라스틱에 타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안에 잔기스가 쫙 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입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쓰셨으면 바로 그냥 재활용 아니고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다수통에 드실 수 있어요. 다 드시고 그냥 버리세요. 재활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통 사기나 스텐이나 이런 텀블러 같은 플라스틱보다는 그 플라스틱 썼으면 다 쓰셔서 다 이렇게 꼭 깨끗이 닦아서 기름기 제거해서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플라스틱 계속 갈까요? 이해하실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추출법하고 우리 몸에 영양을 영양 방법 배울게요.